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은 횡보를 해주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8,394불, 지켜줘야 할 자리를 단단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바로 오늘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프랑스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야 되며 민간업체가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의 밥그릇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폐에 대한 주권은 사회 공동체가 함께 소유해야 되는 것으로 사유화가 될 수 없다. 이 디지털 화폐의 실제 활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들은 법정 화폐를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말은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관련 업자들이 비트코인 캐시 채굴량에서 이제 얻은 수익의 12.5%를 개발 자금으로 세금으로서 가져가겠다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라이트코인의 찰릴이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12.5%가 아니라 1%만 개발자들에게 좀 이렇게 기부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이 기술 개발에서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부터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찰리리가 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등 여러가지 곤란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티셔츠를 팔아가지고 재단 운영 자금을 대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찰리리 최근에 이 저스틴 선 같이 이제 중국계 암호화폐 회사의 창업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저스틴 선 요즘에 바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찰리리와 함께 만나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스틴 썬답게 한 가지를 또 덧붙이는데요. 이 비밀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씩 웃고 있죠. 당신의 관심은 내가 다 훔쳤소 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저스틴 썬이 얼마 전에 애플의 공동 창업자 워지니악과 만나가지고 파트너십을 기대하라는 말을 남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더리움 개발자 엔타이프로 신테시스가 이야기하기를 스티브 워지니악 씨, 저스틴 썬은 트론 홍보를 위해서 당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트론은 매우 의심스러운 프로젝트고 저스틴 썬과 협력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트론 지지자들이 보면은 이제 발끈할 만한 그런 트윗이죠.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크립토 울프가 남긴 트윗을 일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더리움, 밑에 있는 것이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움직이는 것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지를 받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더리움의 성장 가능성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개발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이것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엔 약간 쉬어가는 시간. 어렸을 때 스프링 저도 많이 가지고 놀았었는데요. 이제 스프링의 전문가들이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개 스프링, 와, 대단하죠? 어느 분야에나 장인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의 세무 당국인 HM Revenue and Customs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및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분석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있으면 전 세계 국세청에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암호화폐에 관련해 가지고 탈세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란에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com에 따르면은 최근까지 이란 당국이 발급한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는 무려 1000개 이상으로 현재 암호화폐 채굴업 경제 창출 효과는 85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이 지금 현재 이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업계 전반의 매출 증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전기세 조정 등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란 정보통실협회 의원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7월에 이란 정부 산하 경제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 산업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선택은 이란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돈을 나라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란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이란에서 3배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매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리알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미 이렇게 비트코인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욱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리서치에 의하면 현재 코인베이스가 콜드 월렛에 약 80억 달러 규모의 97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네요. 지금과 같은 증가 속도라면 2월 중에 10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나 하나만 주라. 어떻게 안 되겠니? 자, 아무튼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을까? 아무래도 이 반감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대로 쭉쭉 올라가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엄청난 부자 회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부자지만요. 자, 한편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서치를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금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현금 같은 경우는 미국계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이 선호하는 지불 방식이었고 현금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비중도 70%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보급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난 수백 년간 신뢰를 쌓은 현금의 위치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그 순간 현금에 대한 그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도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이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비트코인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CFTC 주간 보고서에 의하면 롱 세력이 약화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단기 전망은 여전히 숏에 가깝다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CME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마진거래소 비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롱이 월등합니다. 비트파이넥스는 롱이 높고 비트맥스 역시 비등비등하지만 롱이 높으나 바이낸스만큼은 숏이 2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다가오는 한 주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런 점들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자, 한편 블록스트림의 CSO 샘슨 모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채굴풀의 중앙화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저해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곳들이 채굴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예,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몇 년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 관련된 소식 중에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중국이 좀 더 작은 나라들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시끌시끌했었던 소식 중에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 지갑이 망가졌다라면서 소란을 떨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비트코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인데 어찌됐거나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케팅 효과를 벌여주는 이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났다라고 CG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본격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소식 및 분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요 저항선인 8,500달러를 넘지 못했지만 핵심 지지선인 8,200달러는 확실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을 보면은 크립토 포테이토의 편집장,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번 주 400달러 정도 떨어졌지만은 8,200달러와 300달러 부근의 중요 지지선들이 방어를 해줬고 그 수준에서 반등을 했다. 기술적으로는 건강해 보인다. 어쩌면 최근 하락도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폐 분석가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차트상 8,500에서 600달러 이 저항선을 뚫으면은 9,000달러까지 격렬하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이 반면에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좋지 않은 분석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이 이 8,000달러로 떨어질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8,000달러가 무너지면은 7,678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300달러 선까지 후퇴한 후에 5월 반감기 이전에 11,500달러까지 상승하고 연말 이전에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까지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반감기가 4달 남았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 2012년 같은 경우는 반감기 4달 전에 비트코인이 10달러에서 반감기 때까지 14달러까지 상승했었던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432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상승, 그리고 이 4달 남은 지금 시점에서 가격은 8,320불입니다.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면 상승하게 될 텐데요.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기사 역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희망적인 내용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필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목표로 상승을 했다가 6,400불대로 후퇴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고, 비트코인은 그대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 전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이면 5월 반감기 전에 12,500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그의 예측이 이번에도 맞게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살고, 투자자 여러분도 살고, 그리고 유튜버인 저도 좀 살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엔 오랜만에 우리 볼린저 아저씨,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내신 분이시죠. 이분이 최근에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윗을 남겼습니다. 저도 작년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 볼린저 아저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트코인이 6,400불대를 찍고 반등했을 때 그때 바닥을 찍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되고 있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6,400불대까지 내려 떨어졌을 때 막 5,000불 간다, 4,000불 간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 아저씨 말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8,300불대까지 떨어진 것이 논리적으로다가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까지 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상승을 시작했었던 자리이자 볼린저 밴드의 중간 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후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글을 쓴 기자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승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벌써부터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중간까지 와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조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중요 지지선을 뚫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000불대에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라는 말 또한 남겼습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이 그 아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7,600불대에 CME 갭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꿀 것이다 라는 의견을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살짝 찍어주고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오늘 정리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을 재생해 주시거나 광고주 사이트를 방문을 해주신다면 제 채널이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떡국 한 그릇 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광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여유가 되시면은 이 멤버십 채널 가입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